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사무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지난주부터 미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일단 시장 안에서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주목해볼 지표는 오늘 10일과 11일에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와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이 결과론적으로 좀 많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두 지표에 대해서도 신세계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상승 우려로 변동성이 참 높아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장에 대한 유효한 전략은 어떤 전략일까요?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쪽에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뉴욕 증시 오늘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하락 출발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10월 둘째 주 월요일 콜럼버스 데이를 맞아서 국제 시장은 휴장이고요. 뉴욕 증시는 개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이나 특별한 이슈보다는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좀 휴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쿄 시장도 그렇고요. 또 콜럼버스 데이도 그렇고 해서 오늘은 좀 빅 이슈보다는 좀 꼼꼼하게 짚어드릴 수 있는 만한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증시는 또 내일 한글날로 인해서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만 일주일 동안의 휴장을 거쳐서 다시 재개된 중국 증시는 오늘자 꽤 큰 급락을 보인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다채로운 뉴스들도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장 신세계 마스터님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월요일 저녁은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계좌와 살이 찌는 계절입니다. 아니죠. 계좌는 찌고 옷이 작아지는 계절입니다. 자, 우선 좀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인데 우리가 내일 휴장이고, 그 다음에 좀 휴일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환절기라서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라서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가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차트도 가을을 따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또 우리가 뭘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볼 건지 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항상 말씀해 주셨을 때 논리적이고 정말 책임있고 정말 이 차트상의 칼 같은 그런 매매 기법을 유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여기에 감성까지 얹어 있는 매매 기법인 것 같아서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장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갈 텐데요. 자, 현재 시각은 11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주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현재 부근에서도 하락세 이어가면서 S&P 500은 2,900선이 이탈이 된 상황이죠. 현재는 2,889.25포인트로 0.21%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이 S&P 500 비교해서 낙폭이 더욱더 좀 큰 상황인데 현재 부근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7,411포인트 선, 7,410.50포인트로 0.38%의 하락세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는 2거래일 연속 반등에 성공했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좀 세게 밀리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한 상승분을 모두 상쇄합니다. 현재는 1.16 라인도 깨진 채 1.15350달러 선으로 0.47%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이어가는 듯 싶었습니다만 역시나 현재 부근 1% 넘는 강한 급락으로 현재 1190달러도 이탈이 된 상황 속에서 1189.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일 같은 경우에도 10월 3일 날 최고가 76.90달러까지 기록을 했었던 고점을 기록했었던 상황인데 그 이후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현재는 74달러가 간신히 좀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74.06달러 선으로 초반대 라인에 움직이고 있죠. 0.27%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한 상황과 현재 유로FX, 골드, 오일까지 좀 주요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유로와 지수 그리고 골드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고 거기에 오일까지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요 종목들이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박나은 캐스터 통해서 현재 부근의 외신 소식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새에도 많은 소식들 나왔을 것 같은데 정리해볼까요? 네, 이렇게 아시아 외환 시장에서 이 달러화가 대다수 통화에 대해서 강세의 흐름을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미중 무역 전쟁 끝나지 않은 시점인데도요. 미국의 증시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호조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지표도 계속해서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미국의 실업률도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확인이 되면서 더욱더 가속화에 힘을 실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국경절의 연휴를 끝내고 8일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4% 가까이 폭락하면서 광범위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앞전 프로그램에서도 좀 더 자세한 중국 증시 마감 상황을 전달을 드렸는데요. 항생지수 역시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미중 갈등이 중국의 미국 중간선거 개입 의혹과 또 스파이칩 등의 논란으로 정치 안보 영역까지 확전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중국의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중국 인민은행이 주말 동안에 긴급 지급 준비율 인하를 발표를 하고 선제 재정 정책을 약속을 했지만 증시 방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 속에서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좋지 못한 소식을 보이면서 블랙 먼데이라는 지금 이름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소식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면서 관세 부분이 수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멕시코, 캐나다, 한국, 유럽 등 이렇게 동맹국들의 이 무역 협정에서는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이 중국과의 분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세 부분이 쉽게 해결되기가 좀 힘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 유인을 바꾸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매체는 지적을 했습니다. 보통은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중국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 부분을 강하게 악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가 최대 50% 이상 폭락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라는 비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론폴 전 미국 공화당 의원의 발언인데요. 최근 국채 금리 급등이 미국 경제를 경기 침체로 밀어놓고 있고 증시의 폭락세도 더욱 빨리 부추기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인류 역사상 최대의 버블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7년 새 최고 수준으로 뛰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강해지는 데 나온 발언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 물가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뛰어오를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역임했던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 발언인데요. 미중의 무역 갈등이 글로벌 공급망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공급망의 이런 훼손이 고용 호조와 맞물려서 물가를 강한 압력으로 눌러왔고 또 미국의 물가가 놀라운 상승세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 낮게 유지를 하면서 물가 급등에 대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세를 이어왔던 미국 증시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국채금리 상승폭보다 속도가 더욱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가 일주일에 17.1bp 올랐고 이 부분은 2월 이후 가장 빠른 상승세입니다.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요, 보통 S&P 500 지수는 국채금리의 빠른 상승세를 소화시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가끔 증시에서는 국채금리의 변화 정도보다 속도가 더 문제가 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블룸버그의 바클레이즈 미국 채권 지수가 올해 역대 두 번째로 나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미국 채권 지수는요, 이 채권의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애용하는 채권 지수 중에 하나로 자산 규모가 20조 달러에 달합니다. 지금 이렇게 채권 가격과 해당 수익률을 포함한 총 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채권 지수가 올해 들어서 4일까지 2.5%나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의 이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채권 지수를 보면 미국 경제 개선에 따른 연준 금리 인상이 얼마나 채권 시장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선거가 11월 6일이죠. 점점 날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 이후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시장 참가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니온게이자의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당파 대립 격화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또 트럼프 정권이 더욱더 공격적인 외교 그리고 통상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계 최대 은행인 우니크레디트는요, 유로화가 1.15달러 부근에서 안정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미국 달러화는 미국 채권 금리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추가로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 것은 지난주 발표된 역대 최고치 기록의 이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를 반영한 것으로 이상의 주가 상승 재료는 당분간에 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은행의 설명입니다. 유로화의 경우에 이탈리아 예산안 문제로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또 전망을 했고요. 또 이탈리아 예산안 승인과 또 이와 관련한 국제 신용평가사의 평가 등이 몇 주간에 좀 소음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이 유로 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탈리아 예산안 문제가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라보뱅크는 연준이 일드커브 모양과 상관없이 금리를 인상시키면서 이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우려 섞인 경고를 내놨습니다. 2019년 말에 일드커브가 역전될 것으로 보이면서 2021년 초에는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지금 연준은 2015년 말부터 8차례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요. 또 12월도 지금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일드커브 역전은 경기 침체의 징조로 해석되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금값 소식인데요. 이 험난한 무역전쟁 와중에도 안전자산이다라는 지위가 무색하리만큼 힘을 못 썼던 국제 금값이 이제 바닥을 정말 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진 이렇게 틈새를 이용해서 중앙은행들이 지금 매입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은행들의 금매입이 지난 3년 중에 가장 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뜻은 바로 금값이 바닥을 쳤거나 거의 가까워졌다라는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금 매입을 하는 것이 단지 금값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 여파와 또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이 부분에 따른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를 늘려가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오프닝 이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근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이슈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선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종목 이슈는 어떤 이슈 꼽아봤을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FTSE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9월에 물가지표가 3분기 기업 실적 등 다양한 지표들의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상승의 조정세가 가능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이 이슈로 뜨고 있습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지수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안에서의 포지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11월물이고요. 이란 원유 수출국가 일부 면제 검토 영향 속에서 크루드 오일 역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4달러 초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부근의 오일도 점검해드리도록 하죠. 네, 앞서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한 주간 10일과 11월 1일에는 일단 물가지표에 대한 부분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표에 대한 부분이 재료가 물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들 지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의 고공 행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좀 유동성이 좀 이탈이 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은데,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첫 번째 이슈 지수예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다운인데 지금 뭐 S&P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까지 좀 포함을 하면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매도적인 유효한 전략이 세울 수가 있을까요? 저희 그냥 나스닥 기준으로 7,200 지수까지 매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홀딩하고 있고, 오늘 또 반등 재매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중간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S&P 기준으로 2,900 지수 초반들 맞고 지속적으로 매도로 밀리는 꼴을 봐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2,800, 900 지수까지 추가적인 매도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현재 7,431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뭐 보합권까지 다시 좀 반등을 했는데 현재 부근에서 들어가도 괜찮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오늘은 좀 반등을 열어두신 게 좋고요. 네. 오늘 그 야장도 그렇고 오늘 국선이 한 292지수, 3지수 못 미치는 자리까지 반등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얘네들도 지금 우선 멈춰서 혼주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을 열어놓으시고 반등한 애들 끌고 가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시장에서 이미 반등 준 애들이 민 상태에서 다시 얘네들이 저가를 깨지 못하고 혼주세를 들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맞고 얘네들 바로 들어간다면 분할되기가 있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기다렸다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얘네들 매도로 한 이틀 정도는 더 본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고, 고점에서 1차 이 자리들,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2차 자리, 한마디로 저번 주 금요일날 찍은 구간들이 1차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데 반등 시에 매도에, 그 다음에 깨지는 애들이 중심 보합 혹은 맞고 싸우는 거, 그거 보는 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섹션별로 끊어서 봐야 되는데, 우선 추가적인 매도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이 많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초반 개장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가격대가 더욱더 좀 제재를 찾아가고 있고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반등 가능한 그 레인지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 까지 반등 가능할까요? 지금 얘네들은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은데, 네. 우선은 구분이 큰 그림하고 작은 그림들이 있어요. 2,900, S&P 500 지수로 보자면 2,900 지수하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분봉 한번 봐야 되는데. 주요 라인이네요. 네. 네네, 주요 라인이죠. 이제 그 자리가 깨진 거죠. 네. 금요일 날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 자리하고, 그 다음에 2,920 지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20까지. 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다른 분석 안 하더라도 가로저항점과 거의 맞닿는 구간들에 중요한 저항들이 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급락을 크게 줬기 때문에 얘네들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2,900선에 대한 1차 좀 지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금 더 회복이 된다면 2,920 라인까지도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좀 봐주시고 계시는데, 자, 지금 S&P가 뭐 보합권까지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랫꼬리로 일봉상으로 좀 지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2,892포인트까지 회복이 된 시점입니다만, 주요 라인은 2,900선까지에 대해서 좀 회복 여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뭐 나스닥에 대해서 회복 여부에 대한 그 주요 가격대는 7,450으로 봐도 좋을까요, 마스터님? 매도의 마지막이요? 회복에 대한 부분이요. 네네. 반등이요? 네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저희가 오기 전에 이제 리딩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걔네들 매도를 여기서 드렸었거든요. 한번. 근데 지금 이 구조를 못 맞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죠. 잠시만요. 네. 어딥니까? 시간이 안 맞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최고가에서 저희가 한번 매도를 쳤거든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이 구간에서 끌고 왔었는데 저가를 못 낮췄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좀 더 윗자리를 볼 가능성이 높죠. 얘네들 움직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오늘 반등을 좀 준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7,480 지수라고 보시고요. 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분석해 준 것보다는 좀 더 오차가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을 보신 분들은 이 정도 라인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500 지수를 맞고 시작하는 게 좀 더 소액자들이나 심약자들한테는 좀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에 대한 반등 여력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도 레인지 좀 잡아드렸어요. 7,480 라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뭐 초반에가 더욱더 빠졌었던 상황 속에서 지금은 개장한 이후 조금씩 보합권까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나스닥은 현재 7,428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는데요. 지금 워낙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가격대에서 오늘장 반등을 하고 있어서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에서 좀 큰 그림 안에서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양한 이슈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3분기 실적 시즌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소식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박나영 캐스터, 네. 소식들 전달을 해볼까요? 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 부분에 대해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분석이고요. 강한 경제 지표 이어지고 있고, 또 10년물 국채금리는 이제 3.2%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 이 부분 주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실업률이 50년 만에 이 최저치 기록을 하면서 고용 지표 역시 힘을 실어주고 있죠. 이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 부분, 미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부분 증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0월 둘째 주 월요일 8일이라 이제 미국 채권 시장이 콜럼버스 데이로 휴장했다는 소식도 이 기사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네, 한편 이제 S&P 지수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국채 금리 혹은 이제 금리 인상이 됐다는 이 사실은요, 그만큼 경제가 너무 지나치게 과열돼 있다는 뜻이다라고 한 기관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되고 또 임금도 인상되고 에너지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가고, 오일 가격이죠. 그리고 강달러 이런 상황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내기는 점점 더 압박을 받을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우려 섞인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지금 상승할 것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헬스케어라든가 또 기타 산업 부분에 대한 집중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도 함께 들어와 있고요. 이제 은행주들 실적이 곧 이번 주부터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주요 은행들 시티은행 그리고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등 이제 이번 주 최신 분기 실적들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이다라고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S&P 500은요, 팍스탯의 데이터에 따르면 19.2% 3분기 이제 뛰어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실적 20% 정도 1, 2분기에 비교해서 상승했다,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해외 증시 부분에 이 뉴욕 증시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중국 증시 이제 새로
다시 이제 일주일 만에 개장했던 폭락했다는 소식 말씀드렸던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미국의 수익률은 급등하고 또 이탈리아의 재정 우려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섞이면서 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powerful cocktail, 그러니까 독한 칵테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세계 증시가 휘청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가 급락한 이후에 유럽 증시도 하락 출발을 했고요. 또 미국 국채 수익률 7년 만에 고점 수준 찍은 이 시점에서 이탈리아의 재정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고 EU와의 마찰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브렉시트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탈리아의 우려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크게 지금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조금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다라는 외신 쪽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려감이 나오면서 이제 이달 말에 1회에 대한 금리 인상 좀 예정이 있긴 합니다. 그런 우려 속에서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거기에 대외적인 그런 변수죠. 이탈리아 쪽의 소식도 여전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이탈리아 예산 우려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달러가 다시 한번 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은 이탈리안발 불안감과 그리고 금리 상승 우려 속에서 하락 출발했고 현재도 하락으로 좀 이어가고 있는 본장 소식까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을 비롯한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먼저 좀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인데요.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유 재고 발표 지난주에 좀 확인을 하셨고 이번 주 가운데 월요일 지난 주 후반부터 좀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지금 시간대 지금 74달러가 또 깨졌네요. 73.93달러로 0.47% 하락세인데 사실 오늘 뭐 장중에는 이미 좀 74달러가 깨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었고 지금 시각에 다시 74달러가 또 이탈이 됐어요. 오늘의 저가가 73.07까지 내려갔는데 73달러까지 또 간신히 버텼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74달러가 다시 좀 이탈이 된 상황이거든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확인하고 계속해서 5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5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기습적으로. 5일 같네요. 5일 이렇게 기습적으로 뭐 빠졌다가 올라갔다 하잖아요. 네, 설명 들어볼까요? 우리가 오늘 농담을 네. 유로 같은 남자와 네. 5일 같은 여자 뭐 이렇게 만나야 된다 뭐 이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자, 전반적인 그림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최고가에서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을 봤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매도 목표가까지 빼먹은 상태에서 76.90대 얘네들 매도를 73.30대까지 매도 목표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73달러를 확인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73.30에서 매수를 받을 건지 아니면 73달러 깬 다음에 받을 건지를 고민할 거다.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매수를 드렸고요. 걔네들은 이제 90대 매물대가 있어서 우선 80 진입하는 때까지만 봐야 되니까 70부터는 정리 들어가라. 그래서 큰 수익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매도를 돌릴지 아니 위에서 돌릴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개인들이 분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같은 그림은 우선은 73.70대부터 80대 지지력이 74.60까지 이어지고 매도의 시작은 74.60 그 다음에 재매수의 시작은 72.60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대가 정말 수술 나오시는데 마서님은 맨날 보시니까 매일같이 보시니까 빠르게 이어가는데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할게요. 네, 73달러 한 중반대 라인을 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볼까요? 오늘 네. 73.10대 지지력이 73.30대 리딩 시작을 해서 거기서 매수 잡아서 저희가 74.80대까지 빼먹었고요. 네. 그 다음 윗구간은 분석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서 지금 흐름들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자면 74.60 매도 그 자리 대기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을 때는 혼조세 부합을 띄어야 되는데 걔네들 여러분들이 새벽녘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아래 구간대 72.60대 그 다음에 윗자리 74.60대 이렇게 이제 좀 큰 바운더리
를 가지고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라인을 좀 말씀해드렸는데 일단 가격이 지금 74라인과 73라인 중반대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74라인 뭐 한 60 정도까지 반등을 하면 또 매도적으로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뭐 지금 뭐 네. 톡스타나 뭐 그쪽 보신 분들은 대략적인 그림들 보셨을 거고 뭐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뭐 크게 먹었잖아요. 어제 그제 뭐 이렇게 해서 한 4,500핀 먹었으니까 이제 좀 큰 그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 대의 관점에서는 50개에서 100개 정도만 우리가 매일매일 빼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조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좀 혼조세를 띌 거로 보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아래 구간대 지지력이 우선은 다시 제대로 받쳐주는지를 봐야 되는 입장이고 걔네들이 제가 항상 뭐 요즘 오늘 국선도 그렇고요. 1차 지지력의 2차 목표가를 갖고 있다면 걔네들은 중심에서 항상 되돌린 그림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출렁거림을 여기서는 분석하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림이 좀 복잡해서 그냥 큰 그림들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슈에 대해서 가격대 참 좀 어렵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께서도 가격대 라인 좀 레인지 안에서 좀 확인해 보시면서 포지션을 좀 구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외신 쪽에서도 뭐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제 수요일장에 저희가 또 내쉬어가기 때문에 수요일장 같은 경우 또 원유 재고도 함께 할 겁니다. 자, 박나은께서도 오일 관련된 소식들 전해주세요. 네. 네, 지금 오늘 가격은요. 미국의 이런 이란 제재 계속 이어지고 있고 뭐 11월 4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 그렇지만 이란의 원유 수출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오일 가격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소식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인도가 이제 에너지 장관이 좀 밝혔습니다. 이란의 원유를 수입을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번 주였죠. 로이터를 통해서 그럴 것 같다라는 소식통에 인용 보도가 있었는데 이제 인도 측에서 11월 달 물로 지금 주문을 한 상태다. 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정부에 대한 이런 제재 부분을 별로 개의치 않는 듯한 모습이고요. 인도의 이런 움직임 속에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집중이 되고 있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가격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는요, 11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4일인데요. 이 미국의 목표는 이란 원유 수출을 제로, 아예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그 목표이지만 사실 이 부분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오일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주요하고도 유일한 지금 이유가 바로 미국의 제재다라고 이야기를 JCBC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기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하지만 이 부분도 곧 어떻게 보면 어떠한 계기가 있으면 금방 해소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펙과 러시아 등이 이란의 이런 공급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증산을 할 것으로 또 예측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적극적이지는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해소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미중 무역 전쟁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오일 수요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아시아 시장에 경제 여파가 있지 않을까. 또 중국의 증시에도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사실 이제 그만큼 오일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일 관련된 외신 쪽의 뉴스 함께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가격대가 $70대 지금 가격대가 $70대 초반대에서 좀 고점 이어갔다가 지금은 또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11월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76까지 기록을 했었다가 지금 가격대까지 3거래일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적으로도 좀 큰 그림에서도 궁금하거든요. 마스터님. 지금 $76 거의 $7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적으로는 좀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잠깐 눌린 걸로 보이나요? 아니요, 잠깐 눌린 거라 보고 있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73부터 $71
그 구간들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매도를 볼 때 73달러 확인을 보는 게 73달러까지 매도 보는 걸 확정하기가 쉬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되는 걸 하루 이틀 싸우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아래는 하방 경직으로 내릴 수는 있으나 그 구간들을 내리려면 우선은 매도로 추가로 갈 수 있는지 윗구간을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반등을 본 거고, 전반적인 흐름들은 그냥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는 보합 뛴다. 그래서 72달러 중반부터 74달러 초중반까지를 보합 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얘네들 매도를 마감을 짓고 얘네들 오늘 매수로 잡고, 오늘 만약에 제가 오기 전에 얘네들이 이렇게 한 100틱 정도를 주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요구한 게 72점 중반 지수 아래 구간에다가 단가를 맞출 생각하고 싸워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롱포들은 한마디로 얘네들은 71달러, 그러니까 많이 빠져도 71달러를 기준으로 보합 혼조세를 띈다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큰 흐름들은 그냥 아래 구간을 다 테스트했을 때는 75달러, 그리고 지금 73달러에서 멈추었을 때는 바운더리가 좀 적죠. 150개 내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뒤에 구간을 뺀 다음 75달러부터 73달러까지가 메인 보합, 그 다음에 위아래 오버슈팅 자리들이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2달러 중반과 74달러 초중반 사이에 또 보합권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 추세적으로는 아직 하락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망까지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이슈까지 점검을 했는데요. 지금 뭐 개장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난 시각입니다. 다시 한번 좀 시세 정리를 해드리고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볼까요? 지금 뭐 보합권까지 회복된 이후에 뭐 초반적인 움직임에서 계속적으로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891.75포인트 선으로 0.10%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뭐 초반대까지는 보합권까지 올라왔지만 뭐 추가적인 부분은 없네요. 742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전거래일에는 종가가 1.15달러 후반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에서는 조금 더 하락하면서 중반대 가격이 깨진 상황이죠. 1.15440달러 선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좀 간신히 1190달러가 회복이 됐네요. 1.36% 하락세고요. 방금 살펴드린 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74달러가 이탈이 되면서 73.9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달러에 대해서는 강달러를 좀 부추기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분석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6달러에서 깨진 이후 1.15 중반대 라인도 깨진 상황입니다. 자, 많은 유로에 관련돼서 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니크레디트에서는 유로화가 1.15달러 부근에서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기사를 내놓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 예산안에 대한 우려 증폭의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자, 그런 가운데 유로에 대한 전망이 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자, 마스터니 지금 유로화가 뭐 분석적인 기사로는 1.15달러 라인에서 좀 안정을 잡아갈 것이다. 그리고 달러화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로에 대한 향방 어떻게 보실까요? 유로는 지금 보합 구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손은 안 대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예전에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죠. 지금 이 구간에 있죠. 굳이 지금 방향성 보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지지력을 받아내주는지 좀 보시고요. 우선 이 구간에서 좀 힘이 약해서 원래 1800 지수를 1.18000대를 지지했으면 좀 더 힘이 났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밀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매물대에 있죠. 얘네들은 뭐 몇 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 달러 인덱스 자체가 그냥 분봉상에서 보면 보합 구간에 속해 있어서 지금 아직 저가를 완전하게 깨는 모습들은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방향을 잡는지를 보시고, 아무래도 연말에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들 반등 시 매도 전략들을 길게 갖고 가는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반등이 없는 형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력을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중요한 좀 매물대 위치에 있다라고 좀 분석해주고 계십니다. 유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리뷰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유로에 이어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넘는 급락으로 현재 하락세 이어가면서 1,190달러 내외로 또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문자로 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끝자리 2232님의 질문이신데 마스터님 그렇다면 금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라고 금에 대해서 전망을 물어보시네요. 일단 뭐 외신 쪽에선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추가적으로 계속 들려오고는 있지만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1180 지수까지 기다렸다 매수 잡으라고 저희는 사인이 나갔거든요. 우선은 네. 이제 골드하고 그 다음에 유로는 우선 혼조세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메인으로 잡고 배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하고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을 손대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우선은 1180 지수까지 매수를 잡고 싶으면 그 자리까지 기다렸다 잡으라 그렇게 배팅 나갔기 때문에 그거 믿고 1180 지수까지 추가적으로 기다리셨다가 좀 하신 게 낫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사실은 아래 구간을 지지하고 싸우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지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분석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 바운더리가 크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이슈에 따라서 다시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래 구간들 반등은 주나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아직 저가를 확인하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그림들 1180 지수까지를 우선 좀 더 열고 대응하신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좀 눌리고 있는 골드의 모습이죠. 1189와 1190 라인에서 좀 오늘은 움직이고 있는데 더욱더 떨어지시네요. 1180 라인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적인 관점이 이후에 보인다라는 골드에 대해서 전망을 짚어주셨습니다. 골드는 정말 오랜 시간 좀 같은 자리에서 좀 움직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언제쯤 좀 모아가도 좋을지 그 부분도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1180 라인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적인 관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골드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질문도 계속 이어갈게요. 끝자리 5065님의 질문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박스권으로 보시나요? 추세적인 상승은 아닐까요? 라고 달러 인덱스 물어보셨는데 먼저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죠. 95.5 라인에서 좀 움직이고 있네요. 95 라인을 회복한 이후 계속 좀 버틴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추세적인 상승이라면은 조금 더 가도 좋을지도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아직 혼조세 봅니다. 전반적으로 그림들 우리 방에서 오늘 이럴 거니까 아래 구간들 매수 잡고 윗 구간들 매도 치고 우선 혼조세 보라. 아직 방향성들 설정해서 보지 마라. 이렇게 주문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유로 달러 골드를 메인으로 안 보는 이유는 얘네들 방향성을 추가적으로 난 다음에 볼 생각이고, 한마디로 약간 뭐랄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그냥 뒷북치는 느낌입니다. 전반적인 그림들 다 끝난 상태에서 얘네들이 특별히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있어요. 얘네들 우리가 2018년도에 쭉 해서 96달러부터 96달러면 94달러, 3달러 지지력에 92달러를 깰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얘네들은 그냥 혼조세 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윗구간에서 아래 저가 매수, 위에 고가 매도, 그 다음에 중간에서 갇혀있는 애들을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갇혀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냥 부업 혼조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바로 돌파를 못하는 거고, 얘네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경제지표나 시황에서 방향성 나오는 시황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돌파를 보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현재는 95.54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강달러가 좀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황적인 부분도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구체적인 분석까지 이어갔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도 이어갈게요. 끝자리 7796님의 질문인데요. 앞서서 첫 번째 이슈로 짚어드렸던 지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스닥을 7,480에 매도 한 계약 있는데 추가 진입해서 오버하는 전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7,480에 매도 한 계약 들어가셨는데요.
지금 꽤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추가 진입을 좀 전략이 어떠한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7,200 지수 깨시는 거 보시고요. 저도 오버해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그림들이 대위 관점에서 약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은 대기하고 있는데 분할은 전반적으로 안 잡힐 거라 보고 있고요. 오늘 좀 힘이 없어서 좀 출렁거리기는 하나, 7,100 지수까지 가능성을 보고 그때 가면 약간씩 가격을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7,200까지의 가능성을 보시고 물량을 시침하시고 얘네들 그냥 홀딩 하신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계약수에 대해서 좀 늘리는 것은 좀 지양하시고 일단 7,200까지도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베팅을 하셔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추가 진입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잖아요. 그 부분은 좀 지양하시면서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나스닥까지 함께 질문을 도와드렸고요. 다시 회복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만 소폭 다시 또 밀리고 있는 S&P와 나스닥의 모습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7,411포인트로 0.38% 하락세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2,889.2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 지수와 오일과 그리고 유로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짚어드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앞서서 3분기 실적 시즌에 맞춤 전략 기사도 함께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네요. S&P 500에서 3분기 순이익이 19.2%의 증가를 좀 기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3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일단 순이익 자체가 좀 증가세를 기대를 한다라는 부분까지 나오고 있는데 컨센서스 자체도 19.2%로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1분기, 2분기보다는 아니지만 일단 3분기는 워낙 항상 그렇듯이 초반의 실적보다는 좀 낮습니다만 일단 19.2% 정도의 증가를 기대한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 질문 좀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7442님의 질문이고요. 마스터님 항생 계속 빠질 걸로 보시나요? 라고, 했는데 오늘 상해종합지수가 거의 4% 가까이 급락을 한 상황 속에서 일단 모건 스탠리 쪽에서 그 중국 쪽에 대한 전망을 좀 좋지 않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생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빠질지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오늘 항생지수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항생지수 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해종합지수에 이어서 항생도 오늘 1% 좀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항생지수 추세적으로도 계속 빠지고 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항생이 아무래도 미국하고 무역 분쟁을 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리스크가 크고 그 다음에 우선은 저번에 지지력들 일봉상에서 바꾸니까 보이네요. 차트들이. 그렇죠. 지금 이 구간들 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선도 보는 게 국내 선물 지금 지지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쉴 때 얘네들이 추가적인 매도를 나스닥이 끝내고 반등 여력을 보여주는 구조에서 우리가 반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추세가 완전히 꺾이는지 그걸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의 급등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이 구간들 매물대가 중요했었고 그래서 반등을 한번 줬었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이 다시 시도를 하고 내려오고 있죠. 그렇다면 우선은 얘네들 봉에서 하루 정도를 더 보시고 얘네들 반등 여력을 추가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낫고요. 낫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렇다면 다음 거래일 때 얘네들이 지지력을 받아내주고 그 다음에 120분봉 이상에서 양봉이 제대로 서서 안착 시도하는지를 좀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하반 경직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이 온다면 되돌림은 볼 수 있을 거나 그다음에 이제 저항점들을 부딪히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대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걔네들은 되돌리기는 더 쉽겠죠. 하지만 지금 구조에서 얘네들이 막아내 놓고 여기서 끝난 그림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저도 좀 한 2, 3분 동안에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보자면 그림들은 나쁘지 않은 아직은 좀 힘이 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채널에 대한 인지를 좀 하고 싸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해종합지수가 오늘 4% 가까이 빠진 상황 속에서 항생 지수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리뷰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저녁은 선재마스터님과 함께 이어갔습니다. 오늘 뭐 지수와 그리고 5일 다양한 종목군에서 또 함께 도와드렸는데 한 말씀씩 들어보고 싶어요. 마스터님 어떠셨을까요? 네. 뭐 전반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차트들이 뭐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보합, 그 다음에 추세를 지속적으로 내는 형태입니다. 수익 내기는 오히려 더 좋은 그림들이죠. 근데 좀 수익은 내려고 한다면 좀 기다림이 좀 필요한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냥 수익 난 사람들은 행복하고요. 수익이 안 난 사람들은 그냥 불행한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본인 수익은 본인이 지키는 거고 본인 계좌에 수익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본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좋은 자리들, 그 다음에 명분이 있는 자리들,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를 구획하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크루드오일 보는 것처럼 아는 데까지만 한계약 기준으로 7, 80만 원, 100만 원 빼먹고 나머지는 또 아는 데서만 빼먹는 그런 전략들, 기다렸다 하는 전략들 잘 구사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또 행복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살도 찌고 계좌도 불리고 그 다음에 옷이 늘어나는지 살이 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잘 하셔서 행복한 또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마스터님이 계셔서 신세계 월요일 저녁이 아주 든든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박나래 캐스트도 마지막 소식 함께 할까요? 네, 지금 유럽과 지금 미국과 관련된 소식들은 좀 비중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도이치방크에서는요, 독일 중앙은행이죠. 이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물론 좀 기존의 것을 유지할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변수가 많다. 또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연말에 종료가 되고 또 브렉시트 사태와 또 이탈리아 재정 위기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언급했다는 로이터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함께 했습니다. 내일은 한글날로 인해서 하루 쉬어가고요. 저희 신세계는 수요일 저녁에 다시 돌아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수요일 저녁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